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 교수입니다. 자, 이 시간부터는 양도소득세 실무를 한번 학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다가 양도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는 사례를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사례 1번인데요.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실질거래 가격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85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것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양도물건은 토지가 600제곱미터입니다. 지목은 그냥 나지입니다. 나지. 나지라고 하는 건, 나대지라고 하는 것은 토지 위에 건물이 없는 땅을 나지라고 합니다. 나대지. 양도일자는요. 양도일자는 2016년 1월 15일 날 양도했고요. 취득일자는 2009년 12월 5일이니까요. 2010년 11, 12, 13, 15, 16인데 그럼 몇 년 됐습니까? 10년, 11, 12, 13, 15, 16 그러면은 6년 됐죠? 6년 10년, 11년, 12, 13, 14, 15 지금 7년이 안 됐습니까? 6년 이상 보유했다고 보는 거예요. 6년 이상 보유했다. 몇 년 보유했느냐에 따라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보유기간 확인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서 보유기간이 확인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실지 양도가액은 3억입니다. 자, 그리고 실지 취득가액은 1억 5천짜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신고 서식을 막 작성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세금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세금을 계산해서 여러분들이 신고서를 작성하는 지금 사례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양도가액이 얼마인가 한번 볼까요? 양도가액, 토지 양도가액은 3억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계산기 가지고 계산을 해서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에 신고서를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득가액은 얼마냐? 취득가액은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년 전에 1억 5천 주고 사가지고 3억에 팔았으니까 50% 100% 1억 5천 이익 생긴 거지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때 취득을 1억 5천 했을 때 취득세가 들어가겠죠. 여기서 취득세 등이라는 것은 취득세에다가 또 등록면허세, 우리가 이제 말소할 사항이 있으면 등록면허세도 내야 되겠죠. 또 등기할 때 셀프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법무사한테 법무사 서기료 줘야 되겠죠. 또 중개인한테는 중개인, 공인중개사한테 중개 수수료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 취득세 등이라고 하는 것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법무사 서기료, 그리고 공인중개사한테 들어간 비용이 500만 원이라고 합시다. 500만 원. 그러니까 이 500만 원 속에는 취득세 등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취득세 등 500만 원은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1억 5천 주고 샀지만 1억 5천 5백에 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에는 취득세라든가 또 등록 면허세라든가 또 법무사 서기료라든가 공인중개사한테 준 중개인 수수료가 포함돼 가지고 취득세 등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토지를 사 가지고요. 토지를 뭐 좀 개발을 했습니다. 뭐 흙을 깎는다든가 하여튼 토지로 인해서 돈이 들어간 게 있어요. 토지 위에 뭐 거기다가 정부장, 테니스장을 하기 위해서 정지 작업을 했다. 땅을 평평하게 고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는 정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있다면 토지 가격이 증가되겠죠. 토지 가격이 증가되거나 또는 이런 내용 연수가 연장되거나 토지 가치가 증대되는 지출을 우리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자본적 지출.
그러니까 토지를 위해서 토지에다가 들어간 비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 사업을 하거나 뭐 뚝을 사방 사업 한다거나 토지 위에 나무를 심었다거나 하여튼 뭐 토지에다가 들어간 비용이 있다 이런 것이죠. 가치가 토지 가격이 증대되는 뭐 축대를 쌓다든가 또 굴착 땅을 파가지고 뭐 굴착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있다면 자본적 지출인데 이 자본적 지출이 2,100만 원이 들어갔다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2,100만 원. 토지의 가치가 증가된 지출이 자본적 지출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공제하느냐? 이건 지금 이제 양도가격에서 다 뺄 겁니다. 뺄 건데 또 직접 양도 비용이 있어요. 지금 실무적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직접 양도 비용은 양도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뭐가 있을까요? 공인중개사한테 중개수수료가 들어가는 비용이 있겠죠. 중개수수료가 50만 원 들어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요 취득세 등은 요건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득가액은 사실은 1억 5,500만 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자본적 지출과 직접 양도 비용은 기타 필요 경비다 이렇게 실무에서 보는 거예요. 이론하고 실무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지금은 실무적인 학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토지를 팔았을 때 직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여러분이 계산해서 직접 셀프 계산해서 여러분들이 세무서에 가서 직접 신고하는 내용을 학습하게 되는 거니까요. 자, 이런 걸 빼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 양도 차익이 나와요. 양도 차익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기로 해보는데 제가 계산을 해왔습니다. 양도 차익이 1억 2,350만 원이 나옵니다. 양도 차익. 양도에서 얻은 이득이 1억 2,350만 원이 양도 차익이 생겼고요. 자, 여러분 양도 차익에서 무엇을 공제할까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줍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여러분 토지라든가 건물은 3년 이상 보유하면 3년에서 4년일 때는 양도 차익의 10%, 4년에서 5년일 때는 양도 차익의 12%. 그러니까 3년 동안 이상 보유하면 기본 10%, 5년 이상 보유했다면 15%. 이건 6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18%가 되겠죠. 이미 여러분들이 학습했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양도 차익에 여기 18%를 공제합니다. 0.18. 그러면 1억 2,350만 원에 18%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2,223만 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직접 계산해 왔습니다. 2,223만 원. 자, 그러면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빼면 양도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그렇죠? 양도소득 금액이 계산을 제가 해왔는데요. 1억 1,027만 원입니다. 1억 1,027만 원. 여기서 이제 뭘 공제할까요?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빼겠죠. 얼마? 누구나 1년에 한 번씩 250만 원을 뺍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올까요?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과세 표준. 양도소득 과세 표준. 자, 안 보입니까, 여러분?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나오는데 얼마가 나오느냐? 9,877만 원이 양도소득 과세 표준입니다. 네. 자, 이거 지우고요.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9,877만 원이 나왔어요. 이제 여기다 뭘 곱합니까? 세율을 곱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미 공부하셨는데 양도소득 과세 표준은 8,800만 원 초과, 과표가 이 과세 표준이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35%입니다. 35%. 그러면 35%를 계산을 해보니까 3,456만 9,500원이 나오네요. 3,456만 9,500원인데 이걸 다 내는 게 아니죠. 누진 공제 뺀다고 그랬죠.
여러분 공부하셨죠? 누진공제가 1,490만 원입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얼마냐? 1,966만 9,500원이네요. 산출세액이. 이제 여기다가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원래는 또 여기에 10% 뭘래죠? 지방소득세도 낸다는 거죠. 지방소득세 1,196만 6,950원. 이것도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10%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도 여러분이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요. 지금 산출세액이 1,966만 9,500원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납부할 세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초과금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 초과금액에 대해서 납부기간 경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먼저 내고 나머지 966만 9,500원은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납부할 수 있어요. 이것을 분납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납부할 세금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100분의 50, 2분의 1을 반드시 낼 수 있어요. 만약에 3천만 원 나왔다 그러면 납부기한 내 1,500만 원 내고 1,500만 원은 2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잖아요. 계산을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자, 계산을 했는데 신고서는 어떻게 하느냐? 신고서. 신고서는 세무서에 가면 신고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자, 지금부터 적으세요. 적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 하는데 법제처에 들어가세요. 법제처. 법제처에 들어가셔서 다음이나 네이버에다가 법제처 치세요. 법제처가 나오죠. 그럼 클릭하시고 법제처가 나오면 통합 검색란에다가 소득세법을 입력시키세요. 소득세법. 그러면 왼쪽에 소득세법이 나오고요. 소득세법 시행령이 나오고요.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나와요. 이건 국회에서 만든 법이고요.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령이고요.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기획재정부령이에요. 장관이 만든 법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클릭하면은 별지 서식이 나와요. 서식이 나오는데 별지 시행규칙입니다. 이걸 클릭하세요. 이걸 딱 클릭하면 서식이 나오는데 서식이 별지 84호 별지 84호를 클릭하세요. 별지 84호를 클릭하셔서 복사하세요. 어떤 걸 복사하느냐? 자, 복사하는 거. 자, 적으셨죠? 법제처에 들어가셔서 소득세법을 친다. 소득세법을 치게 되면 소득세법이 나오고 왼쪽에 소득세법 시행령이 나오고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나오죠. 그러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클릭하시고 별지 84호를 클릭하시면 이런 양식이 뜹니다. 무슨 양식이 뜨냐면요. 첫 번째, 이런 양식이 떠요. 그러니까 세 가지 서류를 작성해야 되는데, 제일로 여러분 84호 서식을 계속 한번 보세요. 이런 것이 뜨는가? 첫 번째는 취득가액 및 이런 서식이 씁니다.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상세명세서. 필요경비 상세명세서. 이게 클릭돼요. 요 서식이요. 2015년 3월 13일 날 서식이 개정됐어요. 양식이. 이 서식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만든 그 양식인데요. 이 서식도
수시로 양식이 바뀝니다. 국민들이 좀 편하게 쓸 수 이제 국가기관이 서식을 만들다 보면 그런 어떤 시대 환경에 변해서 양식이 바뀌거든요. 디자인도 바뀌고 그래서 이런 서식을 다운받으시고 두 번째는 양도소득금액 계산 명세서입니다. 양도소득금액 계산 명세서를 또 다운받으셔서 복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세 번째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복사를 해서 인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서식은요, 언제 개정되느냐? 2017년 3월 10일 날 서식이 개정됐습니다. 서식이 좀 바뀌었어요. 옛날 서식이 아니라. 그래서 서식은 이제 세무서에 가면 옛날 서식도 이제 좀 뭐 쓸 수가 있는데 현재는 서식이 바뀌었다. 여러분들이 뭐 세무서에 가서 서식 받을 필요 없고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다운받아서 서식을 여러분이 써서 세무서에 제출해도 되고요. 아니면 국세청에 들어가셔서 공인인증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전산으로, 전자로 신고서를 제출해도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취득가액,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상세 명세서부터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자, 다운받으세요, 여러분. 자, 이 강의 듣기 전에 잠깐, 중지시켰다가 법제처에 들어가셔서 소득세법을 치시고, 왼쪽에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오면 시행규칙 클릭하셔서 별지 서식 84호를 클릭하시면 이런 세 가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양식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복사를 하셔서 자, 이거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상세 명세서를 여러분과 함께 보시면서, 저를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양식 보셨나요? 왼쪽 보세요. 크게 취득가액 나오고요. 왼쪽에는 기타 필요경비가 나오죠. 그 다음에 취득가액 옆에는 1번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보시나요? 2번 보이나요? 2번 자기가 제조 생산한 건설한 자산. 3번 가산 항목에는 취득시 쟁송비, 변호사 비용, 기타 비용 여러 가지가 나왔죠. 4번 차감 항목에는 뭐 감가상각비도 나왔고요. 여러분 토지는 감가상각이 안 되지요. 감가상각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매입가격이라고 나왔어요. 제일 위에. 구분 코드는 111번인데요. 지급금액란이라고 있죠. 지급금액란에다가 얼마에 샀나요? 1억 5천에 샀으니까 1억 5천만 원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득세가 나왔죠. 112번 해가지고 옆에 쭉 보니까 지급일자 안 써도 됩니다. 거기 지급금액이라고 나왔어요. 오른쪽에 지급금액에다가 460만 원 쓰세요. 460만 원. 지금 아까 500만 원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취득세 등 460만 원.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14,400원입니다. 등록면허세는 한 건당 7,200원이거든요. 두 건이니까 쓰세요. 등록면허세에다가 113번 지급금액란에다가 14,400원 쓰세요. 그리고 기타 부대비용에 법무사 비용 나왔죠. 114번 뭐 누구누구 법무사. 그 법무사의 사업자 등록번호 쓰시고 그 법무사한테 그 지급비용, 법무비용 준 날짜 쓰시고 법무비용 쓰세요. 18만 5,600원입니다. 18만 5,600원. 법무사 비용입니다. 자, 이거 지우고요. 거기다 쓰세요. 취득가액이 얼마요? 1억 5천만 원 쓰시고, 그리고 취득세는 460만 원 쓰시고, 그리고 등록면허세 14,400원 쓰시고요. 그리고 법무사 비용이 18만 5,600원, 18만 5,600원 쓰시고요. 법무사, 누구누구 법무사,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 지급일자 쓰시고요. 취득중개수수료 나왔죠? 무슨 공인중개사.
그 공인중개사의 사업자 등록번호 적고, 그리고 지급일자 적고, 중개수수료 20만 원 줬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얼마 들어가느냐? 이게 1,5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 소개란에다가 1억 5,500만 원 쓰세요. 소개란에다가 1억 5,500만 원 쓰시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5번이라고 나왔죠. 5번. 5번에 개에다가 쓰세요. 1억 5,500만 원 쓰세요. 5번 개에다가 1억 5,500만 원 쓰시고, 그 다음에 6번에 자본적 지출이에요. 용도 변경, 개량 이용, 편의를 위한 지출. 구분 코드가 260번 나왔죠. 뭐 여러분들이 토지를 개발하는 데 들어간 비용, 무슨 회사 개발, 무슨 개발, 그 개발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쓰시고, 그 개발 비용, 토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들어간 지급일자 쓰시고, 거기다가 2,100만 원 들어갔습니다. 2,100만 원. 2,100만 원 쓰시고, 그리고 6번에 자본적 지출 소개란에다가도 쓰세요. 소개란에다가도 2,100만 원. 소개란에다가도 2,100만 원 쓰시고요. 그리고 다시 8번에 기타 비용에 거기 9번 나왔죠. 9번. 6번 플러스 7번 플러스 8번에서 9번 난에다가도 역시 2,100만 원 쓰세요. 9번 난에다가도. 자본적 지출 2,100만 원. 그리고 10번에다가 양도시의 중개수수료가 들어갔잖아요. 직접 지출 비용 290번. 뭐 무슨 양도할 때 무슨 공인중개사의 사업자 등록번호 적고, 지급일자 적고, 중개수수료 얼마 들어갔나요? 50만 원 적으세요. 50만 원. 중개수수료 50만 원 적으시고, 그러면 12번에다가도 50만 원 적으세요. 12번에다가 10번하고 11번 합계가 12번이니까 50만 원 적으시고, 13번은 기타 필요금이니까 9번하고 12번 더한 것이니까 얼마입니까? 2,150만 원이죠. 그죠? 자본적 지출 2,100만 원에다가 직접 양도 비용 50만 원 더하니까 제일 밑에 거기 13번이죠. 기타 필요경비 개에다가 2,150만 원 적으세요. 2,150만 원을 적으시면 이것이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계산 상세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두 번째는 뭐 한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법제처에 들어가셔서 양식을 다운받으시라고 그랬죠? 양도소득금액 계산 명세서입니다. 양도소득금액 계산 명세서. 이거 작성하는 건데요. 거기 1번 세율 구분 코드가 나왔는데요. 합계란에 옆에 누진세율 나왔죠, 거기. 누진세율에 코드 번호가 쓰세요. 1-10입니다. 여러분, 지금 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하면 6단계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양도소득세가 6단계 초과 누진세율일 때는 코드 번호가 1-10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소재지는 여러분 땅 그 주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자산 종류에 코드가 나오는데요. 옆에 토지라고 나왔죠? 코드. 토지는 코드가 1번입니다. 1번 쓰시면 돼요. 어디에다가? 거기 3번 자산 종류 코드 그 주소 밑에다 쓰세요. 소재지 옆에 누진세율 1-10 밑에다가 주소 쓰시고 토지 1번 거기 누진세율 저기 1번에 세율 구분 코드에 합계란 옆에다가 쓰는 겁니다. 합계라는 옆에다가 누진세율 1-10 합계, 여기 합계라고 나와 있잖아요. 합계. 그리고 그 밑에는 여기 주소 쓰면 되고요. 여기 주소. 그리고 주소 밑에다가 토지는
토지는 자산 종류가 코드가 1번입니다. 토지 코드는 1번. 그리고 나중에 배웁니다. 고가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2번. 일반 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3번. 뭐 기타 건물은 코드가 4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래일자가 나왔죠. 4번에 양도일자, 취득일자가 나왔는데 토지 밑에다가 양도일자 쓰세요. 2016년 1월 며칠인가요? 1월 15일인가요? 1월 15일. 그리고 여기다가 매매. 그리고 또 취득일자도 2009년 1월 25일인가요? 1월 25일 맞나요? 1월 25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도 매매 쓰시면 됩니다. 매매. 그리고 6번 토지 면적 600이죠. 여기 밑에다가 토지 면적 600 쓰시고, 내가 1분의 1입니다. 전체를 샀기 때문에 1분의 1 쓰시면 돼요. 그리고 7번에 양도 면적도 토지에다가 600제곱미터. 8번 취득 면적의 토지도 600제곱미터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9번에 양도가액인데요. 거기 양도가액에 9번에 양도가액이 나왔잖아요. 양도가액인데 칸이 옆에 쭉 4칸 나왔잖아요. 첫째 칸에도 3억 쓰시고, 이 3억이라고 하는 것은 합계금액입니다. 합계금액이니까 옆에다 썼어요. 3억 이렇게 칸이 4칸 나왔잖아요. 근데 왼쪽에 여기는 합계란이니까 3억. 그리고 옆에도 3억 쓰시면 되고요. 10번 취득가액입니다. 취득가액도 1억 5,500 쓰세요. 1억 5,500. 원래는 1억 5천이지만 500만 원은 취득세 낼 때 들어간 비용이 50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1억 5,500 이렇게 취득가액 쓰시면 되고요. 취득가액 종류는 양쪽에다가 밑에다 쓰세요. 실지 거래가격이다 이렇게. 실지 거래가격이다. 그 다음에 12번 기타 필요경비 나왔죠? 2,150만 원이죠. 기타 필요경비 2,150만 원. 기타 필요경비 2,150만 원. 그러면 전체 양도 차익은 아까 얼마 나왔죠? 1억 2,300 아니죠. 전체 양도 차익이 얼마 나왔나요? 전체 양도 차익이 그죠? 1억 2,350만 원. 전체 양도 차익이 1억 2,350만 원. 13번 과세 대상 양도 차익도 그냥 똑같이 쓰세요. 13번에도 비과세 양도 차익은 없고요. 과세 대상 양도 차익이 1억 2,350만 원. 양쪽에다 쓰세요. 14번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얼마였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2,223만 원 쓰세요. 양쪽에 다 쓰는 겁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2,223만 원. 15번 양도소득 금액이 얼마입니까? 양도소득 금액이 아까 계산됐었죠? 1억 1,000. 양도소득 금액이 1억 1,000. 양쪽에 다 쓰세요. 27만 원. 계속 쓰세요. 거기다 2칸씩 쓰는 겁니다. 왼쪽엔 합계, 오른쪽 쓰시고. 자, 이 정도면은 양도소득 금액 계산 명세서는 작성이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두세 번 하시면 아주 쉬워요. 양도소득 과세표준.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자, 마지막으로 이거 작성하면 되는데요. 자, 신고인 있죠? 양도인란에다가 성명 쓰시고요.
양도인의 인적사항 쓰는 겁니다. 주민등록번호 쓰시고요. 내 외국인에는 내국인에다가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전자우편이 있으면 이메일 주소 쓰시면 되고요. 전화번호는 핸드폰 쓰면 되겠고요. 거주 구분란에다가는 거주자에다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에다 체크. 양도인의 주소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양수인의 인적사항 쓰는 겁니다. 양수인의 인적사항은 매매계약서에 나오죠. 양수인의 인적사항 성명 쓰시고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의 소재지 쓰시면 되고요. 지분은 이렇게 하면 돼요. 지분은 1:1 이렇게 1분의 1 쓰시면 되고요. 양도인과의 관계는 남인이면 타인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타인. 자,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양도소득금액 나왔죠? 거기 4번에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 3칸 쓰셔야 돼요. 합계란에다가 1억 1,000 얼마? 양도소득 금액이 27만 원. 이렇게 합계란에 쓰시고 국내분 소개에도 쓰세요. 국내분 소개에다가도 101270 쓰시고 그리고 옆에다가도 쓰세요. 101270 3칸 쓰셔야 됩니다. 옆으로 이렇게 합계 국내분 소개 합계 여기 그러니까 이걸 쓰고 국내분께 이거고 합계가 이거다 이렇게 보시면 3칸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에 양도소득 기본공제에도 6번에 3칸 다 쓰세요. 그냥 250만 원 이렇게 3칸 250만 원 250만 원 다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산출 그러면 이제 7번에 과세표준도 3칸 쓰세요. 과세표준 얼마입니까? 과세표준 9,877만 원 3칸 쓰는 겁니다. 9,877만 원 9,877만 원 9,877만 원 이렇게 양도소득 과세표준 쓰시고요. 세율은 35% 35% 쓰세요. 35% 35% 35% 쓰시고 그 밑에다가 산출세액이 얼마 나왔어요? 아까 누진공제 빼니까 산출세액이 쓰세요. 거기다 3칸 다 쓰는 겁니다. 1,966만 9,500원 3칸 다 쓰세요. 1,966만 9,500원 산출세액이 3칸입니다. 합계란에도 쓰고 국내분 소개도 쓰고 옆에다 쓰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7번 보세요. 17번 17번에 보니까 자진납부할 세액 나오죠? 자진납부할 세액이 1,966만 9,500원입니다. 3칸에다 쓰세요. 1,966만 9,500원 1,966만 9,500원 3칸에다가 1,966만 9,500원 이렇게 쓰시고 그리고 17번 분납액은요 1,000만 원 초과 금액이 분납액이니까 얼마가 될까요? 분납 먼저 1,000만 원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분납할 세금은 이겁니다. 분납할 세금은 966만 9,500원 966만 9,500원 아니면 한꺼번에 내도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리고 자진납부세액은 1,000만 원 되겠네. 1,000만 원 이렇게. 한꺼번에 내면 그냥 내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9번에 오른쪽 보니까 지방소득세 납부 계산서가 나왔는데요. 여기 10% 아니겠어요? 여기 10%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있나요? 오른쪽 신고인란에다가 신고하는 것은 양도소득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거니까 뭐 날짜 쓰시고 이름 쓰시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시간까지 세 가지를 작성하면 돼요.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상세 명세서, 양도소득 금액 계산 명세서,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계산서,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납부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2010년도까지는 예정신고, 지금은 예정신고가 법으로 의무화됐죠.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만약에 여러분이 2017년도 8월 달에 팔았다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니까 8월 말부터 2월 이내니까 9월, 10월 말까지 예정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과거에 2010년까지는요 예정신고하게 되면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하는 시절이 있었는데 2011년도부터는 예정신고 하더라도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전혀 사라졌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물납이 있는데 물납제도는 폐지됐고요. 1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납부기간 경과일로부터 납부기간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토지를 양도하는 것을 여러분 학습해 봤습니다. 토지. 자, 여러분 계속해서 뭐 아파트 양도라든가 다양하게 양도소득세 사례, 심지어 골프 회원권을 팔았다. 또 비상장 주식을 팔았다. 그다음에 그 주택 아파트 분양권을 팔았다. 다양한 내용을 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이렇게 세무서에 신고하는 서식을 직접 작성하는 것을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늘 사랑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